여자로서의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잡는 순간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렀어요.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 오후 6시였습니다. 김선영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지요. 58비였습니다. 여기요. 계산이요. 손님이 불렀습니다. 선영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짜장면 하나, 탕수육소, 총 2만 원입니다.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받아서 결제했지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선영은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요. 선영 씨, 잠깐 쉬어. 주방에서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아침 10시 출근, 밤 10시 퇴근,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6시 10분.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배달 주문이었지요. 네, 홍룡 반점입니다. 선영이 받았습니다. 짜장면 2개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주방으로 전달했지요. 짜장 2. 요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다시 카운터에 섰습니다. 거울이 보였습니다. 카운터 뒤 벽에 걸린 자신의 얼굴이 비쳤지요. 58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염색한 지 한 달이 지났지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는데.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후 5년 전 2019년 겨울 남편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자. 선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췄지요. 뭐라고? 이혼하자.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를 돌아봤습니다. 왜? 이유가 뭐가 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잖아. 부부가 아니야.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지.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결혼 25년. 마지막 10년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대화도 없었지요.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인생 살자.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돈도 민수가 다 가져갔지요. 선영에게 남은 것은 중식당 일, 그것뿐이었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네, 홍룡 반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100번도 넘게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가족이었지요. 부부와 아이 둘. 선영은 그들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메뉴 보세요. 메뉴판을 놓았습니다.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지요. 부부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랬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손을 잡았던 적이 언제였을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결혼 초, 너무 오래전이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문을 잠갔지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220만 원이었지요. 20년 일했지만 월급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지요. 들어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이었지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탔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10평, 침대, 옷장,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지요. 선영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지요. 편의점 도시락만 있었습니다. 데워서 먹었습니다. 혼자.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것뿐이었지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몸이 보였습니다. 처진 가슴, 불룩한 배, 늘어진 살. 여자로서의 시간은 끝났구나.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중식당 아줌마, 계산하는 사람, 그뿐이었지요. 샤워를 마쳤습니다. 잠옷을 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균열이 있었지요. 내일도 똑같겠지. 일어나서 중식당 가고, 손님 계산하고, 배달 전화 받고, 집 돌아오고, 그 반복.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천천히 꿈을 꾸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을. 25살 신혼 때 민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을 안고 사랑해 선영아. 하지만 꿈이었습니다. 그저 현실은 달랐지요. 58 혼자 원룸 중식당. 그것이 선영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중식당 카운터에서 한 남자가 들어올 것을. 그리고 그 남자가 선영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것을. 하지만 지금은 선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내일을 모른 채. 서울의 밤은 깊었습니다. 원룸 창문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하지만 선영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녀의 인생처럼. 지금까지는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중식당은 붐볐지요. 회사원들이 많았습니다. 선영은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짬뽕 하나요? 짜장면 둘이요. 바빴습니다. 1시간 후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선영은 숨을 돌렸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미정이었습니다. 46살, 단골 손님이었지요. 5년 전부터 선영보다 12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언니라고 불렀지요. 미정아, 어서 와. 선영이 웃었습니다. 짜장 먹으러 왔어요.
그래, 앉아. 미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이 물을 갖다 줬지요. 언니도 앉아요. 잠깐. 흥. 선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한참. 왜 그래? 선영이 물었습니다. 언니. 미정이 말했습니다. 요즘 안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어깨도 굽고. 미정이 계속했습니다. 표정도 너무 지쳐 보여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이면 아직 젊은데. 58이 젊어. 젊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미정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화센터 가봐요. 문화센터? 네. 우리 동네 구청에 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댄스 스포츠 배우는데. 춤? 네.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언니도 해봐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춤이야. 왜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창피하잖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뭐가 창피해요? 미정이 되물었습니다. 자기 건강 챙기는데.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진짜. 미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안 돼요. 일만 하다가 늙으면 어떡해요. 선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짜 생각해봐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요. 미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안 돼요. 선영은 거울을 봤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20년 동안 카운터에서 일했으니까요. 표정도 지쳐 보였습니다. 이대로 죽긴 싫은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지요. 노원구청 문화센터. 나왔습니다. 볼룸 댄스 입문반.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수강료 3만 원. 선영은 화면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해볼까? 두려웠습니다. 춤을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빼고는. 그것도 30년 전이었지요. 창피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대로만 살다 죽긴 싫어.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떴지요.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화요일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지요. 선영은 일을 일찍 끝냈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화센터 다니시게요?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6시 30분이었지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트레이닝복이. 헐렁한 추리닝만 있었지요. 10년은 된 것. 선영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야지.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우스웠습니다. 58배 아줌마가 헐렁한 추리닝을 입고 춤을 배우러 간다니. 창피하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했습니다. 돈도 냈지요. 그냥 가자. 용기를 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가볍게. 립스틱도 발랐지요. 연한 핑크색. 오랜만이었습니다. 화장하는 게. 됐어. 가방을 챙겼습니다. 물과 수건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탔지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근두근. 괜찮을까? 불안했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였습니다. 3층이었지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볼룸댄스 입문반 3강의실. 문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여자들이. 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이었습니다. 넓었지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선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대에서 50대 초반.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요. 선영은 자신의 추리닝을 봤습니다. 헐렁하고 낡은. 역시 창피해. 구석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안녕하세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요. 처음이세요? 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이에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요. 네. 선영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7시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키가 컸습니다. 자세가 곧았지요. 안녕하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볼룸댄스 강사 박재현입니다. 여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었지요. 자, 팔 올리고. 재현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여자들이 따라했지요. 선영도 따라했습니다. 어색하게.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좋아요. 천천히. 재현이 격려했습니다.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본 스텝을 배워볼게요. 재현이 설명했습니다. 왈츠의 기본. 박스 스텝이에요. 발을 움직였지요. 앞, 옆 모으고. 뒤, 옆 모으고.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여자들이 따라했습니다. 선영도 했지요.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발이 꼬였습니다. 아. 선영이 작게 소리냈습니다.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그가 시범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선영은 집중했습니다. 다시 따라했지요. 이번에는 조금 나았습니다. 잘하시네요. 재현이 웃었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요. 선영은 땀을 흘렸습니다. 많이.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여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도 쳤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밝았지요. 재밌었어. 선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의 새로운 인생에.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춤 수업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선영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것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날이었지요. 선영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6시 50분.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예쁘게. 운동복도 새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을 봤습니다. 여전히 헐렁한 추리닝. 다음엔 새 옷을 사야겠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만났던 여자였습니다. 40대 후반. 안녕하세요. 선영이 인사했습니다. 저 김미란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선영이에요. 나이는 실례지만 58이요. 어머, 저는 49이에요. 미란이 놀랐습니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세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멈췄습니다. 화요일에 본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지요. 60대 초반쯤. 하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5cm는 되어 보였지요.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검은 바지. 구두. 자세가 곧았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요. 안녕하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중후했습니다. 볼룸 댄스 강사 윤태호입니다. 여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멋있다. 목소리 좋네. 선영도 그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금. 왜 그러지? 화요일엔 박재현 선생님이 계시고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목요일엔 제가 수업합니다. 네.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파트너 댄스를 배워볼게요.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왈츠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추는 춤이죠. 손을 잡고 서로 호흡을 맞춥니다.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 분씩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여자들의 눈이 반짝였지요. 먼저 기본 자세부터. 태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대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손은 서로 잡고요. 여자들이 따라했습니다. 서로. 선영은 미란과 연습했지요. 어색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태호가 한 명씩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차례가 왔습니다. 선영 씨. 태호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 같이 해볼까요?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호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가볍게. 선영은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편하게 하세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려보세요. 선영은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좋아요. 그리고 다른 손.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빠르게. 태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크고. 이상해.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자, 이제 움직여 볼게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호가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선영은 뒤로 물러났지요. 자연스럽게. 태호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부드럽게. 옆으로. 뒤로. 돌아서. 선영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태호의 리드를 따르니 춤이 되었습니다. 잘하시네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감각이 좋으세요. 선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태호가 말했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펴볼까요? 그가 그녀의 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선영은 허리를 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예쁘다고?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니, 10년 넘게. 고맙습니다. 선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태호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그를 따라갔지요. 이번에는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음악에 맞춰 태호와 함께 춤을 췄습니다.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런 기분이구나.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각을. 하지만 지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좋아요, 선영 씨.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세요. 춤이 끝났습니다. 태호가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선영은 아쉬웠습니다. 이상하게.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즐거웠어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갔지요. 선영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속삭였습니다. 언니, 얼굴 빨개요. 그래. 네. 떨렸어요? 조금. 저도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태호는 모든 여자들과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자신과 춤출 때가 특별했던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여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도 쳤지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선영 씨, 태호가 불렀습니다.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계속하시면 금방 늘 거예요. 감사합니다. 춤 배우신 적 있어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정말요? 태호가 놀랐습니다. 그럼 더 대단하네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부끄럽게. 열심히 할게요. 기대됩니다. 태호가 웃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선영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자꾸 이러지?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도요. 선영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소, 따뜻한 손, 중후한 목소리. 선영 씨, 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혼자, 바보 같아. 58대. 이런 기분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지요. 아직도, 선영은 허리를 폈습니다. 태호가 말한 대로, 예쁜 라인,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직도 58비였습니다. 주름도 있었지요. 흰머리도.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지요. 춤추는 꿈을. 태호와 함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몸이었지요. 어깨가 펴졌습니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굽어있던 등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달라졌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중식당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생기가 도네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미정도 놀랐지요. 언니, 완전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요. 그리고 미정이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화장도 하셨네요?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가볍게 립스틱도 바르고 볼에 블러셔도 살짝. 그냥 기분 전환으로. 좋아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댄스 효과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복도 새로 샀습니다. 검은색 레깅스, 분홍색 티셔츠. 거울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6시 50분. 강의실에 들어갔지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강의실 문을 열었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찍 왔나?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이상하네.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못 가요. 애가 아파서요. 저도 급한 일 생겨서 결석이요. 남편이 갑자기 외식하재요. 죄송해요. 모두 결석이었습니다. 나만 왔네. 선영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둘만의 수업이어서 그런지 선영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태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선영 씨 중심으로 집중해봐요. 감사합니다. 태호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부드러운 왈츠였지요. 자, 시작할까요? 그가 선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가까이. 평소보다 더. 오늘은 밀착된 홀드를 배워볼게요. 여자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었어요. 태호의 손이 선영의 등에 닿았습니다. 허리 위쪽. 다른 손은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선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태호의 체온이 느껴졌지요. 따뜻했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으니까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선영은 그를 따라갔지요. 앞으로, 옆으로, 뒤로. 둘은 강의실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태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자세를 유지하려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야 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몸이 거의 붙었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호가 그녀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겼지요. 태호의 리드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천천히. 태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선영을 놓지 않았지요. 둘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선영 씨, 태호가 속삭였습니다. 선영이 눈을 떴습니다. 태호를 쳐다봤지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처음엔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선영 씨만 보였어요.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만 보였다고요? 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선생님과 수강생 사이인데.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선영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더 중요해요. 선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영 씨. 태호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많이. 선영이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정말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순간 태호가 선영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뺨을 감쌌지요. 부드럽게. 그럼.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겠네요. 뭐가요? 이런 것도. 태호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지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거야?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지요. 태호가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요? 네.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선영 씨.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천천히 가도 될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선영은 긴장했습니다. 편하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편해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힘을 빼야 해요.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다리를 벌렸습니다. 조금 더요. 더 벌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좋아요. 이제 여기를 잡고. 태호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지요. 천천히 뒤로 젖힐게요. 네. 태호가 선영을 뒤로 젖혔습니다. 천천히. 선영은 그를 믿고 몸을 맡겼습니다. 등이 아치를 그렸지요. 태호의 팔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태호의 손이 제 허벅지에 손을 대고 위치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선영 씨,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몸에 힘을 빼세요.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호의 눈을 봤지요. 깊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네.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진 것 같았어요. 손이 제 엉덩이 쪽으로 내려왔어요. 아니, 배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야 정확한 뒷자세가 나와요. 느껴지시죠? 여기서 힘이 나와야 해요. 오랜만에 남자의 손길이 저를 미치게 했어요. 작은 손놀림에도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호의 손길이 더 민감한 부분을 스쳤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저의 민감한 부분을 더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떨림을 느끼고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제가 말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적 없었어요.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요? 태호의 손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댄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다리 안쪽부터 엉덩이, 배, 가슴골 사이까지 깊숙이 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 멈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예쁘세요. 완벽해요. 태호는 오랫동안 혼자였던 저를 여자로 봐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선영 씨, 네. 저의 목을 매만지며 키스했습니다. 몇 번이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 온몸이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선영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완벽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이런 강렬한 감정이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선영 씨, 태호가 불렀습니다. 네,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이런 감정이라니.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첫 수업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를 생각하셨다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선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깊어졌지요. 선영 씨, 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혹시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특별한 감정. 이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웠습니다. 특별한 감정이라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요. 선영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지요. 태호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선영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네. 태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둘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침묵 속에서. 하지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선영이 손을 놓았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네. 다음 주에 봐요. 조심히 가세요. 선영은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지요.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호의 손길과 키스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지요. 천천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소주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반만 혼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떠먹었지요. 소주를 마셨습니다. 수고했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선영아. 웃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했으니까요. 태호와의 대화. 손을 잡았던 순간 태호의 손길, 그의 고백, 특별한 감정,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같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다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예전에는 그저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각이 누군가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들도 선영처럼 설레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나도 그 중 하나구나.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혼자였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태호와. 소주를 다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했지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몸. 하지만 예전보다 달랐습니다. 탄탄해졌지요. 조금 춤 덕분이었습니다. 아직 괜찮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잠옷을 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미란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언니, 오늘 선생님이랑 분위기 좋았어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수업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지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주 기다려졌습니다. 태호를 만나는 것이, 춤을 추는 것이, 그의 손을 잡는 것이, 이런 기분이 설렘이구나.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지요. 편안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춤추는 꿈을, 태호와 함께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선영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평화롭게 원룸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새로운 인생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아직 밝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선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볼도 빨개져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건가? 이런 기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25? 결혼 전? 아니, 그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지요. 태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좋은 밤 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의심이 들었지요. 58대.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태호는 진심일까? 아니면 또 착각하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조금. 하지만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지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마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네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지요. 다시 보냈습니다. 화요일 수업 있죠?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왜 답이 없지?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있어요. 죄송해요, 바빴어요. 답장은 짧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지요.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선영은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여자들이 많았지요. 모두 태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뭐 하셨어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쉬었어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혼자요? 다른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혼자라니 믿기지 않아요. 태호가 웃었지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호가 그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지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선영에게만이 아니라 은희 씨 좋아요. 미란 씨 완벽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선영 씨 같이 해볼까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형식적이었지요. 지난주에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춤이 끝났습니다. 태호가 바로 다음 사람에게 갔습니다. 선영은 서 있었습니다. 혼자. 왜 그러지? 수업이 끝났습니다. 선영은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네, 선영 씨. 저기,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태호가 시계를 봤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태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지 않았지요. 다음에 봐요. 태호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선생님이 요즘 바쁜가 봐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목요일이었습니다. 선영은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문에 공지가 붙어 있었지요. 오늘 수업 취소. 강사 개인 사정. 죄송합니다. 선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요. 수업 취소됐네요. 괜찮으세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죄송해요. 급한 가족일이 있어서요. 가족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다음 주 화요일. 또 취소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목요일도 취소되었지요. 집안일이 생겨서요.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번 핑계가 달랐지요. 정말 가족일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카트를 밀며 걷고 있었지요. 채소 코너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살까? 선영은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태호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있었지요.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태호가 그녀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토마토를 집었습니다. 이거 신선해 보이지 않아? 그러네. 태호가 웃었습니다. 카트에 넣었지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태호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게. 여자가 웃었지요. 둘은 연인 같았습니다. 아니, 연인이었습니다.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천천히. 진열대 뒤로 숨었지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태호와 여자가 지나갔습니다. 웃으며 저녁은 뭐 먹을까? 여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좋아. 둘은 멀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카트를 잡은 손이 떨렸지요. 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했구나. 선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쉽게 마음을 줬어. 바보 같았습니다. 58. 이 나이에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믿는 것, 사랑을 믿는 것,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태호의 친절, 따뜻한 말, 손길,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선영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러 명 중 하나였지요. 58배 외로운 여자. 착각하기 쉬운. 선영은 마트를 나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버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오늘은 더 비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태호의 번호가 있었지요. 선영은 차단했습니다. 단체 채팅방도 나갔습니다. 끝이야. 다시는 문화센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춤을 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선영의 짧았던 봄도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얼굴, 주름진, 늙은 여자로서의 시간은 끝났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착각했을 뿐이지요. 선영은 화장을 지웠습니다. 립스틱도, 블러셔도 모두 필요 없었습니다. 운동복도 구겨 넣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다시는 입지 않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바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왜 또 믿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선영의 방은 어두웠지요. 그녀의 마음처럼 짧았던 설렘은 끝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외로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58배 현실로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그날 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겠어. 나 혼자 살아가겠어. 그것이 더 안전했으니까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여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선생님, 할 말이 있어요. 만나주세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네. 저녁 7시였습니다. 선영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7시 10분.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을 봤지요. 다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태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네. 솔직히 말해주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자 있으시죠?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답해주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 씨, 봤어요. 선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토요일에 마트에서.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여자랑 함께 계셨죠. 선영이 계속했습니다. 연인처럼. 그건 태호가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오해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어깨에 손 올리고 웃으면서 장 보는 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요. 선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만났어요? 석 달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계산했습니다. 그럼 나랑 춤출 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꾸 좋다고 해서요. 태호가 변명했습니다. 몇 번 만났을 뿐이에요. 몇 번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에 대한 마음만은 진짜예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진짜라고요? 네. 그럼 나는 뭐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줄 알고 마음 연 사람인데. 선영 씨, 또 누군가의 한쪽 구석이 되라고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도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선영 씨.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영은 뿌리쳤지요. 손 대지 마세요. 태호가 물러났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리요? 선영이 되물었습니다. 네. 그 여자랑 끝낼게요. 왜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선영 씨랑 함께하고 싶어서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면.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택하겠죠. 선영 씨. 지금 당장. 선영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선택 못하겠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그만 놓아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시간을.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선영 씨. 선생님. 선영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춤 가르쳐 주셔서. 선영이 계속했습니다. 덕분에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선영 씨, 제발.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지요. 연락하지 마세요. 선영 씨. 태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갔지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속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눈물과 빗물이 섞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지요. 문화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수강 취소하고 싶어요. 성함이요? 김선영이요. 볼륨 댄스반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환불은 필요 없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냥 등록만 끊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의 번호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삭제했지요. 끝. 선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빗속에 서울이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샤워를 했지요.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얼굴. 주름진. 지친. 이게 현실이야.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착각은 끝났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또 믿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짧았지만 행복했으니까요. 춤을 추던 시간, 태호와 함께한 순간들, 거짓이었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선영에게는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겠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지 않았습니다. 태호일 것입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계속. 선영은 전원을 껐습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천천히.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중식당으로 카운터에 섰지요. 손님을 받았습니다. 배달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홍룡 반점입니다. 같은 말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58배 현실로.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지요. 선영은 배웠습니다. 사랑은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58배 배운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이었지요. 선영은 중식당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계산이요. 손님이 불렀습니다. 네, 25,000원입니다. 계산을 했지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손님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선영 씨, 요즘 달라 보여요. 뭐가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요. 이젠 선영이 웃었습니다.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기로 했어요.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태호와 헤어진 후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요. 울었습니다.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같이 등산 안 갈래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계속 권했지요. 언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결국 갔습니다.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높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기분 좋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흥.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 아침 등산을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지요. 등산 모임 사람들 모두 중년이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지요. 인생을, 외로움을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죠.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달, 주민센터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강사는 60대 할머니였지요. 인생을 글로 쓰는 거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요. 선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쓸까? 하지만 점점 글이 나왔습니다. 중식당에서의 20년,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퇴호, 모두 적었지요. 글을 쓰며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아팠던 기억들이 조금씩 아물었습니다. 넷째 달, 다시 춤을 추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볼룸 댄스는 아니었지요. 라인 댄스를 찾았습니다. 여자 강사가 하는 여자들끼리 추는 춤이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강사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이에요. 밝았습니다. 친근했지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쉬운 거 할게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나는 팝송이었지요. 여자들이 줄을 맞춰 섰습니다. 강사를 따라 움직였지요.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춤췄습니다. 파트너가 필요 없었습니다. 남자도 필요 없었지요. 그저 자신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땠어요? 미숙 강사가 물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다섯째 달이. 선영은 변해 있었습니다. 등산으로 몸이 건강해졌지요. 글쓰기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라인 댄스로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58비였습니다. 주름도 있었지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눈빛도 달랐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괜찮네.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섯 번째 달,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지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영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였지요. 선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잠깐. 하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전화로 하세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했어요. 네.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태호가 계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선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네. 늦었어요. 선영 씨, 선생님 없이도
저는 이미 잘 지내요. 늦게 찾았지만 이젠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제발 한 번만 만나요. 태호가 애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지요. 선영도 피고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서 다음 주 목요일 라인댄스 수업 날이었습니다. 선영은 문화센터에 갔지요.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이 있었습니다. 벽 전체에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20명쯤 모두 중년이었지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자들이 줄을 맞췄습니다. 선영도 섰지요.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돌고 또 돌고, 거울 속에 자신이 보였습니다. 58배 선영, 땀을 흘리며, 웃으며, 춤추는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황혼이라고 끝이 아니야. 거울 속 자신에게 이제부터가 내 무대지.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선영은 춤췄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하지만 진짜로는 자신과 함께였지요. 선영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춤이 끝났습니다. 여자들이 박수를 쳤지요. 그날 밤 선영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지요. 58배 얼굴.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선영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선영의 인생도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누구의 누군가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는 것. 선영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58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맞는 시기였습니다. 진짜 황혼 연애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혼자서 춤추는 꿈을. 하지만 행복하게.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웃고 있는 꿈을. 선영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평화롭게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누군가가 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진짜 황혼 연애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